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이 미국 정부에 이어 북한 정권의 추가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이는 누구보다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의 지난 4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 think this launch and which comes on top of other launches and other activities that we've seen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only contributes to increas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tensions. The Secretary General again urges the DPRK to fully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relevant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두자릭 대변인은 외교적 관여만이 지속 가능한 평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통로라며 북한 지도부에 거듭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 정권이 또다시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4일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고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북한 지도부를 향해 귀중한 국가 자산을 무기 개발에 허비하지 말고 장기간 경제난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 증진에 투입할 것을 지속해서 권고하고 있는데 이런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As an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s members of this council, it is our shared responsibility to ensure that flagrant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continue to be dealt with decisively. We regret that the DPRK has not followed the recommendations from previous General Assembly and HRC resolutions. 캐나다 외교부도 이날 BOA의 논평 요청에 대화를 통해 북한 주민을 먼저 챙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캐나다는 대화와 외교가 북한 주민의 안전과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제공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4일 북한 정권이 올해 들어 높은 빈도로 지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다며 이 같은 북한의 행동은 영내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최근 탄도미사일을 지속해서 발사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다음 주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양보를 바라겠지만 미한 동맹은 그럴 의사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립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선임 보좌관은 4일 BOA에 북한 정권이 올해 들어 14번에 달하는 미사일을 시험한 건 미사일 체계를 진전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함께 새 한국 정부를 겨냥한 의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4일의 탄도미사일 시험은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더욱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겁니다. It's right before the inaugural of the new President-elect Yoon. So, there's an element of putting pressure on North Korea, saying we're not going to be intimidated, and despite your tough rhetoric, see where it goes.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푸켓 특사 역시 새 한국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김정은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했고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종관은 이런 이유와 더불어 북한에 유리한 최근의 국제지정학적 구도를 지적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추가 대북 제재 반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상황에서 김정은은 핵, 미사일 도발을 해도 별다른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Kim Jong-un basically has a free path to carry out these missile tests, and I assume that the tests serve both a technical purpos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long-range missiles, and it serves a political purpose to kind of set the stage for a resumption of diplomacy at some point in the future.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이 이런 연쇄 도발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양보를 바라겠지만
미한 동맹은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박원권 이화여대 교수는 김정은이 다음 달 21일 열릴 미한 정상회담을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일 대형 도발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아주 좋은 또 기회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존에 갖고 있는 메시지를 훨씬 더 극적인 효과를 보면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를 해서 자신들의 스케줄을 짰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한편 멜리사 해넘 스탠퍼드대 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킷 판다 선임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VOA에 북한 정권이 다탄두의 미사일 탑재뿐 아니라 화성 15형이나 화성 17형에 쓸 수 있는 ICBM용 로켓 부스터의 비행, 미사일에 실은 탄두가 대기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와 정확도 등 안정성 개선을 위해서 계속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달 말 열릴 한국,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물론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미국 하원 공화당 중진 의원이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 아테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차봇 의원은 3일 VOA에 이번 한일 순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의제는 김정은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공동 해법 마련과 한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오르도록 돕는 게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관련한 보다 폭넓은 영내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협력을 어느 수준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특히 다음 주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대해 강경 노선을 취하도록 할 수 있을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오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과는 21일,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23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을 만나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미일 동맹 강화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4일 국방부 청사에서 기시 방위상을 만나 미일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 남아있다며 양국은 깊은 우정과 신뢰, 또 공동의 이익과 가치로 묶여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도전에 직면해 양국은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을 포함해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은 북한 정권이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지적하면서 이런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출신 영국 시민 2명이 5일 열린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했습니다. 당선되면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첫 선출직 의원이 탄생하게 되는데 후보들은 VOA에 현대판 노예로 살인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5일 치러지는 영국 지방선거에 맨체스터 지역에 정착한 탈북민 박지현 씨와 티머시 조 씨가 보수당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지난해 치러졌던 지방선거에 맨체스터 수도권의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아쉽게 낙선한 두 후보는 더 큰 포부를 안고 사명감으로 도전장을 다시 내밀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나온 이제 북한 주민으로서 앞으로의 이제 북한 주민들이 가야 할 방향성을 우리가 제시하려면 많이 배워야 된다고. 지금 이 출마가 앞으로의 북한 주민들이 노예 해방을 위한 길에 이제 그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그 어두움 속에서 헤매고 독재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언젠가는 북한 그 어두운 땅에도 우리 영국이나 미국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그런 후보자를 향해가지고 그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주권을 행사하는 그런 진짜 민주주의 국가가 올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올 거라고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박 후보는 영국 구의원의 영향력에 상관없이 탈북민 출신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 전 세계인들에게 탈북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맨체스터 수도권 지역의 구의원 후보로 출마한 티머시 조 씨는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 지난해와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를 위협적인 존재를 보고 있어요. 그다음 제가 작년에 표를 예상 밖에 표를 받다 보니까 올해는 그 표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걸 예상하니까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 북한이라는 그런 중점을 크게 안 두고요. 어떤 정책으로 이제 지역구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게 중요하죠. 맨체스터 수도권은 전통적으로 노동당 강세 지역이지만 최근 보수당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어 두 후보도 내심 기대를 걸고 있는데 당선되면 서방에서 북한 출신이 선출직에 오르는 첫 사례가 됩니다. 이들의 계속된 도전에 미국의 인권 전문가와 탈북민 사회도 고무적이라며 크게 반겼습니다. The one thing that I've been very impressed with North Korean defectors that I've encountered in South Korea, in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there is a commitment to where they live to contribute to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탈북자들도 이렇게 들어와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보호와 관심과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더 성장을 해서 또 이제 그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거고, 또 선거 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서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 해도 다른 분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박지원 후보와 티머시 조 후보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선거의 체험을 북한 주민들과 나눌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다며 21세기에 여전히 현대판 노예로 사는 북한인들에게 계속 희망의 전령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BU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해커 집단이 외화 탈취를 위해 새 변이 랜섬웨어 4종을 아시아 지역에 유포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가 밝혔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둔 사이버 보안 업체 트렐릭스는 3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찰총국 해킹 부대인 180부대와 연계된 해커 집단이 새로운 형태의 변종 랜섬웨어 4종을 유포했으며 이들이 라자루스가 개발한 랜섬웨어와 유사한 소스 코드를 사용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한 뒤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일종의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해킹 수법인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 북한 당국이 지속해서 외화 탈취에 나선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트렐릭스의 크리스티안 비크 수석연구원은 지난 수년 동안 북한 정권의 악성 코드 유포를 추적 연구한 결과 북한이 암호화폐와 같은 큰 단위 해킹과 작은 단위의 랜섬웨어 해킹을 혼합해 외화 탈취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해킹 능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취약점이 발견되면 즉시 새 기술을 적용하는 데 매우 민첩하다면서 북한 정권은 정보 탈취에 집중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달리 금융 분야 해킹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